자, 격조사는요. 자,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에서가 있습니다. 이가 깨서 에서. 자, 흔히 애들이 은는이가라고 하는데요. 그 은는은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가 깨서 에서 이 네 개만 주격조사이고 이 주격조사가 체언에 붙었을 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격 조사. 자, 목적격 조사는 을을이 있습니다. 을을이 붙으면 무조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격 조사. 보격 조사는 이가가 있어요. 이가. 보격 조사는 이가가. 그러면 이가가 선생님 아까 주격 조사도 이가잖아요. 자, 여기서 보격 조사는 이가는요. 그 되다 아니다 앞에 왔을 때 이가입니다. 그때 이제 이가가 붙으면 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 딱 한 개 있습니다. 이다. 그래서 체언 뒤에 붙으면요. 서술어를 만들어줘요. 저 사람은 학생이다. 학생이다 붙으면 서술어거든요. 그래서 체언 플러스 이다에서 서술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의. 하나 있어요. 이게 붙으면 무조건 관형화 됩니다. 딱 한 개 있고요. 그다음 부사격 조사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 부사격 조사를 구분할 때 다른 조사들이 아니면 부사격 조사다라고 합니다. 그 부사격 조사는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뭐 에게, 에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다 부사격 조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격 조사가 있습니다. 호격 조사. 호격 조사도 딱 두 개 있거든요. 아하고 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격조사예요. 그러니까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 그 체언의 어떤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격조사죠. 그렇죠? 보조사는 뭐냐? 체언에 붙어가지고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보조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조사는요, 몇 개를 예를 들자면, 는요, 대조를 나타내면 대조. 선생님은 잠을 잔다. 여러분, 아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 선생님이 잠을 잔다. 철수는 공부를 한다. 그럼 철수하고 선생님이 서로 대조가 되죠? 는을 통해 가지고 철수는 하니까. 그 다음에 만은 단독을 의미해요. 혼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 친구들 모두 잠을 잔다. 철수만 공부한다. 그럼 되겠죠. 단독. 그렇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또한. 반 친구들이 공부한다. 철수도 공부한다. 그럼 또한이 되겠죠. 자, 이렇게 뜻을 더해주는 것이 보조사입니다. 그다음 접속조사는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외워버리세요. 와, 과, 랑, 하고. 이게 딱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끝냈고요. 그 다음 이제 감탄사 있어요. 감탄사는 뭐 따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름, 응답, 감탄, 놀람 자체가 이게 종류인 거예요. 부르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철수야, 그건 여러분 감탄사 아닙니다. 철수야는요, 철수라는 체언 플러스 야라는 호흡격 조사가 붙어 있죠. 그것은 그 감탄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독립어라고는 하지만 감탄사 아닌 거 주의하세요. 그럼 부르면 뭐가 있어요? 야, 어이, 여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 응답은 응, 네, 이런 것도 있고, 감탄은 오예, 아싸, 이런 게 있고, 놀람은 앗, 에구머니, 어머,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품사의 종류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의미. 자, 의미는요, 잘 씹으면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나오면 또 의외로 또 우리가 물론 잘 읽어보면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의미를 자세히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도 용이하겠죠. 자, 의미는 일단 무엇이 의미냐 라는 것부터 봐야 합니다. 무엇이 의미냐, 단어 의미냐. 자, 의미라는 것은요, 옛날 사람들은요 지시설을 주장해요. 지시설.
즉 뭐냐,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곧 의미이다 라고 봤어요. 단어가 가리키는 게 곧 의미이다 라고 봤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의미는요, 일단 단어가 어떤 게 의미냐, 그걸 이제 볼 수 있겠죠. 의미란 이제 무엇이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시설과 개념설이 있어요. 지시설은 단어가 가리키는 그 자체가 의미가 된다는 거고요. 개념설은요, 우리가 어떤 특정 단어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게 바로 단어의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여러분, 지시설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곧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이나 우정이나 믿음 같은 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상명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결국은 개념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의미를 세분할 수 있는데요. 의미 종류는요,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념적 의미.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떤 특정 단어를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전적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사전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사전상 의미.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사전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내포적 의미거든요. 그 단어가 이제 갖고 있는 의미인데, 내포적 의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연상적 의미. 자, 우리가 단어를 보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상되는 것, 떠오르는 것이 연상적 의미인데요. 사전에 실려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선생님, 이것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누구나 사정이 있죠. 개인적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사정 좀 들어줘. 내 사정 좀 반영해줘. 내 사정 반영. 내 사정 좀 반영해주라. 좀 받아들여주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포적 의미가 있죠. 그다음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반사적 의미, 연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포적 의미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죠. 물. 자, 물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생성력, 생명, 정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내포적 의미입니다. 사회적 의미는요,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노동자 집단에서 작업은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교 집단, 그 연애, 거기서 작업은요, 남자나 여자가 이성의 마음을 얻는 행위, 이런 걸 작업이라고 하죠. 나 작업 들어간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그 예가 되겠고요. 정서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특정 단어라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단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감정, 정서인 상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잘한다 하면 뭐예요? 그건 정말 칭찬이거든요. 근데 잘한다, 잘해. 그건 뭐예요? 이것은 그 기분이 나쁠 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잘한다가 있겠고요. 반사적 의미는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단어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빠 하면 뭐야? 아빠 하면 친숙한 의미가 들죠. 하지만 아버지 하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느껴지죠. 자, 이런 것들이 반사적 의미입니다. 연어적 의미는 인접한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나다가 있잖아요. 지나다가 커피하고 오게 되면은 농도가 진한 거고, 색채에 오게 되면 뭐예요? 채도가 강하다는 거죠. 색깔이 짙다는 거죠. 그리고 향기하면 냄새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이 온 단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 게 연어적 의미입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 주제적 의미는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자가 있는데 철수가 있다면 철수가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럼 저는 이제 철수가 상을 받은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철수가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 철수가 상 받은 것 중에서 금상 받은 게 더욱더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 걸 주제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의미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의미가 관계가 또 있어요. 의미의 관계. 이런 의미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의미 관계에는 뭐가 있냐면 의미를 어떤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고 다른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으면 이 단어와 단어 간에 어떤 의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이고 이제 두 단어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의미 관계. 이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유의 관계는 뜻이 비슷한 거예요. 뜻이. 자, 사람, 인간 뜻이 비슷하죠? 반의 관계. 서로 뜻이 반대인 겁니다. 남자, 여자 반대죠? 그리고 상하관계는 뭐냐면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과일. 과일은 뭘 포함합니까? 사과, 배 이런 걸 포함하죠? 그럼 이 상하관계. 이게 상이어, 이게 하이어죠. 상위어, 하위어. 그 다음에 부분전체 관계. 이건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부분전체 관계는 뭐냐면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계의 구성 요소가 뭐죠? 자, 뭐 분침, 초침, 시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게 포함되니까 이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동의관계, 동음이의어 관계 있어요.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는 음은 똑같은데 뜻은 다른 거예요. 배배배가 있죠. 자, 타는 배, 먹는 배, 그 다음에 타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고 그 다음 어떤 배가 있습니까? 타는 배, 먹는 배. 그 다음 사람 배가 있죠. 사람 배. 그죠? 세 가지 있고. 그 다음 다이어가 뭐가 있어요? 다이어. 다이어는 한 단어가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손이 있죠. 손은요, 그냥 우리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노동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손이 많다. 손이 많이 필요하다. 노동력이죠. 이렇게 한 단어가 많은 뜻을 갖고 있으면 다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어떤 의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럼 이런 의미들이 변화를 합니다. 변화. 그럼 변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언, 역, 사, 심이에요. 언어로서 역모를 깨하려는 사심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 언어로 역모를 깨하려는 역모 아시죠? 반역. 그죠? 언어로 반역을 하려는 말로 반역하려는 사사로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자, 언어적 원인은 뭐냐면 어떤 특정 단어와 다른 단어가 같이 있으면서 의미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주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주책은 일관된 생각이라는 뜻인데 이게 자꾸 주책 없다, 없다는 부정표현과 쓰이다 보니까 나중에 주책도 부정적으로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책 있다 하면 좋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책 있다도 나쁜 말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언어적 원인입니다. 인접한 언어에 의해서 영향받았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시죠. 그 다음에 역사적 원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 있죠, 배. 배가 아니라 배. 원래가 이렇게 배는요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든 배만 원래 가리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철로 만든 배도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제 우주선에서 뭡니까? 우주로 가는 것도 배로 배선자를 쓰니까 그 배의 의미가 확대됐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나무로 만든 배만 있다가 철로 만든 배, 심지어 이제 우주로 가는 배까지도 그죠? 의미가 확대됐죠. 이게 역사적 원인이고요. 그다음 사회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특정 단어가 집단이 달라지면서 점점 뜻이 많아지는 건데 원래 출혈이라는 것은 의학 집단에서 썼던 용어예요. 피를 흘리다는 건데 이게 경제 집단에도 쓰이게 되면서 경제 집단에서 출혈은요 그 돈의 지출이 있다, 그렇죠? 자금 손실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있고요. 자, 심리적 원인은 뭐냐면 어떤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영향이 생겨가지고 그 뜻이 더욱더 확대되는 겁니다. 원래 곰은요 그냥 짐승이었거든요. 근데 곰을 보니까 곰이 이제 행동이 느려요. 보니까 이제 행동이 느린 보호를 가리켰대요. 곰이라고 하고. 또 곰은 상당히 똑똑한 동물인데 왜 옛날 조상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은 척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곰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련하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곰이 미련하다는 뜻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원인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적 원인 때문에 의미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곰 하면 이제
느림보 또는 미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단어가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의미 변화 원인이 있는데 그 의미 변화의 원인에 따라서 의미 변화 양상은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의미도 끝나야 되는데 의미 변화 양상은 확대, 축소, 이동이 있습니다. 확대, 축소, 이동이 있어요. 확대 한번 들어볼까요? 확대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배 있죠, 배. 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원래 나무로 만든 배에서 철로 만든 배, 심지어는 우주로 가는 배까지 됐죠. 이게 의미의 확대입니다. 의미의 축소는요, 제가 흔히 많이 듣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 중세 때는요, 얼굴이 몸 전체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얼굴이 낫이죠, 낫. 여기만 가리켜요. 그래서 얼굴이 이제 의미의 축소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의미의 이동은요,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린 백성이 늙어자 홀빼이셔도 이때 이 어린 백성 있죠. 이 어린 백성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중세 때는요 어리석다는 뜻이었는데 현대어로 오게 되면서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의미의 이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형성, 이 만든 단어들을 어떻게 특징별로 분류하느냐, 품사, 그리고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의미까지 해서 형성, 품사, 의미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잘 복습하시고요. 자주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의미 있죠. 의미는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문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동사에서 중요한 게 불규칙 활용이거든요. 이것도 함께 의미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미가 활용에 의해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있게 되면 이 동사, 형용사를 활용을 해요. 즉 어간 놔두고 의미만 바꾸는 거예요. 그걸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모습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미의 종류를 알아야 하고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복습 꼭 하시고요. 자,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